돌아가신 어머니 무덤에서 몇 년째 나타나는 흰뱀이 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오늘 그 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죠. 마치 어머니의 눈빛 같았거든요. 지금부터 공개될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진실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15년을 일하며 번아웃에 시달리던 이정은은 결국 사직서를 냈죠. 밤낮 없는 교대 근무와 환자들의 고통 앞에서 점점 메말라가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만둘 거야. 정은이 마지막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중얼거렸을 때 문득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향이 아니라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그 산자락이 떠올랐죠. 2달 뒤 정은은 짐을 정리해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시골 보건소에 취업 원서를 낸 것도 모두 충동적인 결정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렀던 숨을 내쉬는 기분이었어요. 마을에 도착한 정은은 어머니 산소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한옥을 임대했습니다. 집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흐르고 뒤편으로는 울창한 산이 펼쳐져 있었죠. 도시의 소음에 지쳤던 귀에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약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보건소 일은 서울의 대형 병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환자 수도 적고 주민들은 정은을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특히 70대 할머니들은 정은의 손을 꼭 잡고 우리 딸 같다며 반가워했죠.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에게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의 산소였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마지막에 나눈 차가운 말들이 아직도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상처받은 듯 굳어진 얼굴,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던 모습이죠.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고향에 온 지 1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은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죠.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긴 몸체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뱀! 정은은 깜짝 놀라 몇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그 뱀은 도망가지 않고 정은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백색의 아름다운 몸체에 맑고 지적인 눈빛을 가진 뱀이었죠. 정은은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뱀의 눈빛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몇 분간의 조용한 대치 후 흰뱀은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마치 중요한 메시지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정은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산속을 걸어가시는 꿈이었죠. 뒤따라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어머니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정은은 마을 이장님에게 흰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아, 그 뱀 말이야. 이 동네에선 꽤 유명하지. 10년도 넘게 가끔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을 해치지 않아. 오히려 길조라고들 하지. 이장님의 말에 정은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10년 넘게라니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이 되었으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있었던 뱀이겠네요. 그날 오후 정은은 처음으로 어머니 산소 근처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끝내 차에서 내리지는 못했어요. 멀리서 봉분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흰뱀을 처음 본 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은의 마음속에는 그 신비로운 눈빛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동안에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자꾸만 그 뱀이 떠올랐죠. 왜 하필 자신의 집 마당에 나타났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은은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할머니들이 정은을 친딸처럼 챙겨주시며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신 거였죠. 밥상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흰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 동네에 흰뱀이 산다는 거 아세요? 정은의 질문에 할머니들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가장 연장자인 90대 김할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뱀마리가 조심해야 해. 그냥 뱀이 아니야. 어떤 뜻이세요? 정은이 궁금해하자 옆에 앉은 이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설명해 주셨어요. 옛날부터 우리 마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흰뱀은 저승과 이승을 이어주는 사자라고 하지. 특히 한이 맺힌 영혼들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나타난다는 거야.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누군가는 귀신의 심부름꾼이라고도 했고 또 누군가는 조상들의 대리인이라고도 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은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셨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 어머니는 정은을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죠. 정은아, 흰뱀을 보면 절대 해치면 안 된다. 흰뱀은 우리 조상님들이 보내신 사자거든. 뭔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야. 당시에는 그냥 전래동화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도 분명 그 흰뱀을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보건소로 돌아온 정은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할머니들의 말씀이 단순한 미신일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한이 맺힌 영혼이라는 표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저녁 정은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사 올 때 가져온 상자 하나에는 어머니의 일기장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죠. 손을 떨며 일기장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정은이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또 다투게 될까봐 참았다. 아이가 언제쯤 마음을 열어줄까? 정은이가 서울에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서 안아주고 싶지만 내가 가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 일기 곳곳에는 딸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정은은 눈물을 참으며 페이지를 넘겨갔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죠. 오늘 집 앞에서 흰뱀을 봤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혹시 무슨 징조일까? 정은이와 화해할 날이 올까? 또 흰뱀이 나타났다. 이번엔 더 오래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어머니도 그 흰뱀을 보셨던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일기의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정은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하셨는지,
얼마나 화해하고 싶어 하셨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정은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죠. 오히려 어머니의 관심을 간섭이라고 여기며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뭔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정은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죠. 달빛 아래 그 흰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마당 한가운데에 죽은 새 한 마리를 놓고 있었어요. 정은을 발견한 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너도 어머니를 보고 있었구나. 정은이 속삭이자 흰뱀은 몇 초간 더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건 죽은 새와 정은의 무거워진 마음뿐이었죠. 다음 날 정은은 마을 이장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흰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이장님, 그 흰뱀이 언제부터 이 마을에 나타났는지 아세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년도 넘었을 거야. 처음엔 산에서만 보였는데 요 몇 년 사이에는 마을 아래쪽까지 내려오더라고. 특히 너희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는 더 자주 보이는 것 같아. 이장님의 말에 정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더 자주 보인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흰뱀은 정말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 어머니와 관련된 것일 거예요. 그날 밤 정은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일기, 할머니들의 이야기, 그리고 흰뱀의 신비로운 행동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흰뱀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정은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어머니의 산소로 이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지막에 나눈 차가운 말들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귀향을 하게 된 거죠. 보건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할머니 한 분이 정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결혼을 미루던 하나밖에 없는 딸이 불만이었던 어머니와 항상 싸우던 기억뿐이지만 그래도 가끔은 어머니도 자신을 그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텐데 왜 그때는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날 오후 정은은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건소 일을 마치고 꽃집에 들러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하얀 국화였죠. 어머니 산소에 가져다 드릴 거예요. 꽃집 아주머니에게 말하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꽃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셨습니다. 효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해 찾아뵙는 게 중요한 거야. 차를 몰고 산으로 향하는 길, 정은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곳, 어머니 혼자 계신 그곳,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산길을 올라가며 어릴 적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산나무를 뜯으러 다니던 때, 손을 잡고 개울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때,
그때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였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멀어졌을까요? 산길 중간쯤에서 차를 세우고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차분해졌어요. 마치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산소가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봉분과 비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돈을 주고 관리해 주시는 분을 고용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잘 관리가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봉분 위에 뭔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흰뱀이 조용히 또아리를 틀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은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흰뱀도 고개를 들어 정은을 바라보았어요. 두 존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뱀을 보면 무서워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눈빛을 보는 것 같았죠. 엄마, 이 뱀이 엄마를 대신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정은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자 흰뱀은 천천히 몸을 풀어 봉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은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뱀의 눈빛을 제대로 마주보는 순간 정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어요.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그리움, 후회와 사랑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정은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엄마가 그렇게 상처받으실 줄 알았다면, 마지막이 될 줄 알았다면. 흰뱀은 정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조용히 딸의 아픔을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운 후 정은은 천천히 일어나 봉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흰뱀은 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내어주었어요. 정은은 가져온 국화를 정성스럽게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왔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절을 마치고 일어서자 흰뱀이 다시 봉분 위로 올라가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머니를 보호하는 수호신 같아 보였어요. 정은은 봉분 옆에 앉아 어머니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털어놓았어요. 엄마, 서울 생활이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지. 그런데 왜 그때는 엄마한테 기댈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오히려 엄마의 걱정을 부담스러워했어. 바람이 살짝 불어와 정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어요. 지금은 시골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어.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할머니들이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셔. 그럴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 흰뱀은 여전히 봉분 위에서 조용히 정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정은을 바라보기도 했죠.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은 일어서며 봉분을 한 번 더 쓸어보았어요. 그리고 흰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마워. 엄마를 지켜주고 있어서 고마워. 흰뱀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정은은 신기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또 올게. 이제 자주 올 테니까 잘 부탁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밤 정은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은의 머리를 쓸어주셨습니다. 늦었지만 괜찮다. 이제라도 와줘서 고맙다. 꿈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마치 실제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정은은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흰뱀이 정말로 어머니와 자신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의 산소를 처음 찾은 후 정은은 매일같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보건소 일을 마치면 꼭 들르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흰뱀도 정은이 올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점점 정은에게 익숙해지는 것 같았죠.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들국화를 가져왔어요. 정은이 꽃을 정리하며 말하자 흰뱀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뱀이 어머니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정은은 봉분 주변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봉분 옆쪽 흙이 살짝 패여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흘러내린 것 같기도 했지만 뭔가 인위적으로 파인 것 같기도 했어요. 이상하네. 누가 여기를 팠을까? 정은이 혼잣말을 하며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흙 사이로 뭔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헤쳐보니 비닐에 쌓인 작은 상자 같은 것이 나타났어요. 흰뱀이 다가와서 그 상자를 바라보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꺼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은은 망설였지만 결국 상자를 조심스럽게 파내기로 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플라스틱 포장으로 꼼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땅에 묻어둔 것 같았죠. 이게 뭘까? 정은이 상자를 들고 있으니 흰뱀이 봉분 주위를 한 바퀴 돌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은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을 벗기니 오래된 나무 상자가 나타났어요. 상자 위에는 정은의 이름이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이에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자신을 위해 남겨두신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두꺼운 수첩 한 권과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먼저 보니 정은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사진.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정은의 성장 과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정은이 간호대학을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정은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는지를 말이죠. 그때는 이렇게 행복했는데 정은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정은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너를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살아있을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정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자신에게 쓴 편지였어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할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참았어. 그게 엄마의 잘못이었나 봐. 엄마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수첩을 넘기며 읽어가자 어머니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과 걱정, 그리고 화해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정은아, 엄마가 간섭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모두 사랑 때문이었어.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랬던 거야. 내가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정은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이해하고 계셨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랑하셨는지가 전해져 왔어요. 수첩 중간 부분에는 흰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었습니다. 요즘 집 앞에서 흰뱀을 자주 봐. 할머니들은 조상의 사자라고 하더라. 혹시 우리 어머니가 보내신 걸까? 정은이와 화해하라고 말이야. 오늘도 흰뱀이 나타났어.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아.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 같아. 마치 누군가 엄마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야. 어머니도 흰뱀을 통해 뭔가를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이 정은과 자신을 이어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정은아, 이 수첩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흰뱀이 도와줄 거야. 그 뱀은 엄마의 마음을 담은 사자거든. 내가 엄마를 용서해 주길 바라고 엄마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 늦었지만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할게. 정은아, 사랑한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디에 있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 정은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오해했던 것들, 서로 상처 주었던 기억들이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겠어. 그때 창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이 창문을 열고 보니 흰뱀이 마당에 있었어요. 마치 정은이 수첩을 잘 보았는지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찾게 해줘서. 정은이 말하자 흰뱀은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그날 밤 정은은 어머니의 수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따뜻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엄마,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그리고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정은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베개 옆에 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어머니와 진정한 화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을 발견한 다음 날 아침, 정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큰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지금 더욱 간절히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출근한 정은의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동료들도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정은 씨,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네, 어머니와 화해했어요. 정은의 대답에 동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마음으로 화해했다는 뜻이에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은은 다시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봉분 앞에 앉아 수첩을 펼쳐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흰뱀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은 바로 옆에 와서 또아리를 틀고 앉았어요. 마치 함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 수첩에 담긴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요. 정은이 수첩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주었습니다. 정은아, 너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가 웃을 때였어. 특히 간호사가 되겠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읽다가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응원해 주셨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계속 읽어가다 보니 수첩 끝부분에 평소와 다른 글씨체로 쓰인 부분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을 때 쓰신 것 같았습니다. 정은아, 엄마가 많이 아파. 아마 곧 너를 떠나게 될 것 같아. 그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글 같았어요. 엄마는 내가 마지막에 한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게 안심이 되었어. 엄마를 떠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웠어. 정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딸의 독립성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라서 가끔은 서운했어. 내가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거절당할까봐 다가가지 못했거든. 흰뱀이 정은의 어깨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위로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은은 뱀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거지? 수첩의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절절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아,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엄마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살아있을 때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해. 정은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그리고 전하지 못했던 사랑의 말들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정은아,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이미 엄마는 없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엄마를 떠올려줘. 수첩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흰뱀을 무서워하지 마. 그 뱀은 엄마가 보낸 사자야. 엄마가 말하고 싶을 때, 안아주고 싶을 때 나타날 거야. 그 뱀을 보면 엄마가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해줘. 정은은 흰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어머니가 보내신 거였구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흰뱀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봉분 주위를 한 바퀴 돌았어요. 마치 어머니의 영혼을 대신해 딸을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은은 수첩의 마지막 글을 읽었습니다. 정은아,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너 자신도 용서해줘.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 그걸로 충분해. 이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야. 사랑한다, 내 딸. 영원히. 정은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았어요. 죄책감과 후회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사랑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정은이 봉분에 대고 말하자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흰뱀이 정은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제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엄마의 마지막 편지를 전해줘서. 정은이 말하자 흰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나무 그늘에서 정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은은 어머니의 수첩을 소중히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자신도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수첩을 베개맡에 놓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 정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어머니. 정은이 꿈속에서 말하자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읽은 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은의 마음은 여전히 그 따뜻한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수첩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 후로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보건소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의 미소도 마을 사람들의 인사도 모든 것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정은은 어김없이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그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도라지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도라지꽃을 가져왔어요. 예전에 마당에 심으셨던 그 꽃이에요. 봉분 앞에 꽃을 정성스럽게 올리며 정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 하나하나가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소중한 보물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정은이 도착하기 전부터 나타나곤 했던 흰뱀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은은 주변을 둘러보며 뱀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그 하얀 몸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을까? 정은이 혼잣말을 하며 봉분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있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흰뱀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조금 섭섭한 마음으로 봉분 앞에 앉아 어머니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보건소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고마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성껏 간호해줘서 빨리 나았다고. 그때 엄마 생각이 났어. 엄마도 내가 간호사로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했잖아. 바람이 살짝 불어와 도라지꽃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편지를 읽고 나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그동안 나 혼자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항상 내 곁에 계셨던 거네요. 정은은 수첩을 가방에서 꺼내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다가왔어요. 정은아,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깊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은 평소보다 오래 산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흰뱀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뱀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닐까? 정은은 문득 불안해졌어요. 흰뱀이 어머니와 자신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만약 사라진다면 어머니와의 연결고리도 끊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하얀 것이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흰뱀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매우 천천히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정은이 반가워하며 뱀을 바라보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흰뱀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리 느리고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흰뱀은 정은 앞까지 와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정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평온함과 동시에 아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정은이 다정하게 말을 걸자 흰뱀은 천천히 봉분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봉분 정중앙에 와서 고개를 하늘로 들었습니다. 석양빛이 흰뱀의 몸체를 비추니 더욱 신비롭게 보였어요.
마치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은은 그 모습을 보며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이죠. 흰뱀이 전해야 할 메시지를 모두 전했고, 이제 자신의 역할을 마쳤다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이제 가는 거야? 정은의 질문에 흰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 근처에 머리를 살짝 대었어요.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정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흰뱀은 다시 한번 봉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몸을 쭉 펼쳤어요. 그 순간 마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양빛이 흰뱀을 감싸며 온몸이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정은은 숨을 멈춘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흰뱀은 마지막으로 정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괜찮다, 행복하게 살아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은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흰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이죠. 뱀이 사라진 후 정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흰뱀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제대로 받았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안심하세요. 저 괜찮아요. 정은이 봉분에 대고 말하자 저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평생 잊지 못할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와 흰뱀이 함께 하늘 위에서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꿈이었어요. 잘 가세요, 엄마. 고마웠어요. 꿈속에서 정은이 인사하자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고마운 건 엄마야. 이제 행복하게 살아, 내 딸. 흰뱀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난 후 정은의 일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산소를 찾는 발걸음이 전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대신 따뜻한 그리움과 감사함이 마음을 채웠거든요. 엄마, 오늘도 왔어요. 매일 아침 보건소 출근 전에 그리고 저녁 퇴근 후에 정은은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과의 일부가 되었어요. 정은은 어머니의 수첩에서 발견한 추억들을 하나씩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첩에는 어머니가 정은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엄마가 좋아하셨던 트로트 노래를 틀어드릴게. 정은은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와 어머니가 즐겨 듣던 옛날 노래들을 틀어드렸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나훈아의 테스형 같은 노래들이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바람에 실려오는 멜로디가 어머니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 노래 나오면 항상 좋아했잖아. 나랑 함께 부르기도 하고. 정은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부끄러워서 제대로 따라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작은 액자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방수가 되는 작은 액자에 가장 행복해 보였던 사진을 넣어서 봉분 옆에 놓았어요. 엄마, 이 사진 기억나? 내가 간호대학 졸업할 때 찍은 거. 엄마가 엄청 좋아했었지.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딸이 간호사가 된 것을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정은은 그때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은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보건소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은 정은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기뻐했어요. 우리 정은이 요즘 정말 밝아졌네. 뭔가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 같아. 김할머니가 정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할머니. 어머니와 화해했어요. 늦었지만요. 그래. 어머니한테는 늦은 효도가 없어.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하면 되는 거야. 할머니들의 따뜻한 격려는 정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정은의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요즘 자주 산소에 다녀오는구나. 그게 맞지. 돌아가신 분도 자식이 찾아오면 좋아하실 거야. 네, 이제야 제대로 된 딸이 되는 것 같아요. 정은의 대답에 이장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느 주말, 정은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산소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였어요. 수첩에는 어머니가 정은을 위해 만들어주셨던 음식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은이가 아플 때마다 끓여준 닭죽, 시험 기간에 정성껏 만들어준 미역국. 정은은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정성스럽게 요리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를 최대한 따라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비록 어머니만큼 맛있게는 만들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가득 담을 수 있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한 정은은 도시락을 펼쳐놓고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 내가 만든 미역국이야. 엄마가 해주신 것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정성은 가득 담았어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손맛과는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마음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이제야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지 알겠어요.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주시고. 정은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적 열이 날 때 밤새 간병해 주셨던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던 일, 간호사 시험을 앞두고 걱정할 때 응원해 주셨던 일들까지 말이죠. 계절이 바뀌면서 정은의 일상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봄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진달래꽃을 가져다 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떠다가 성묘했어요. 가을에는 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배를 가져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엄마, 올해 가을이 유난히 아름다워. 단풍이 정말 고와요. 엄마도 보고 있지? 정은의 질문에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단풍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와 정은의 어깨에 살짝 앉았습니다. 정은은 그 단풍잎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정은의 정성을 알아봤습니다.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정은에게 말씀하셨어요. 참 효성스럽구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보다 더 자주 오는 것 같은데? 네, 살아계실 때 제대로 못했던 효도를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래, 그게 맞지. 돌아가신 분도 자식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찾아오면 좋아하실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머니가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은은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읽으며 다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바라셨던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가끔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이해했어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깊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말이에요. 정은은 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이죠. 보건소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언젠가 만날지도 모를 새로운 가족에게까지 말입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정은은 어머니가 추위를 타셨던 것을 기억하고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 담아 가져갔어요. 엄마, 따뜻한 유자차 가져왔어요. 겨울에 감기 걸릴까봐 항상 끓여주셨던 그 차. 정은은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흰뱀을 만나고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발견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룬 뜻깊은 한 해였어요. 엄마, 내년에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게요. 정은의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머니를 찾는 마음이 되었거든요. 어머니와의 화해가 이루어진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정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픈 그리움이 아니라 따뜻하고 달콤한 그리움이었어요.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정은은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흰뱀이 사라진 지 몇 달이 지났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마음 한구석에서 흰뱀을 그리워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어머니 기일에는 다시 나타날까? 정은은 희미한 기대를 품고 평소보다 일찍 산소를 찾았습니다. 눈이 살짝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어머니의 봉분도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서 마치 포근한 이불을 덮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벌써 1년이 지났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정은은 눈을 털어내고 봉분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렸어요. 보건소 일도 이제 완전히 적응했어요. 할머니들이 저를 정말 딸처럼 아껴주세요. 그럴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말을 하다가 정은은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흰뱀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흰 눈만 가득할 뿐 흰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미 할 일을 다 마쳤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겠지. 정은은 살짝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했습니다. 흰뱀의 역할은 어머니와 자신을 화해시키는 것이었고 그 임무는 이미 완벽하게 수행되었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은 평소보다 오래 머물러 있었지만 일어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봉분 옆 눈 위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흰 눈 사이에서 작고 하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꽃이 피다니 이상했어요. 더욱 신기한 건 그 꽃이 피어난 자리가 정확히 흰뱀이 자주 나타났던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은은 무릎을 꿇고 그 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작고 순백색인 꽃이 눈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마치 흰뱀의 하얀 몸체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꽃을 보는 순간 정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려 퍼졌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괜찮다, 이제 정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 꽃이 엄마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정은이 꽃에게 말을 걸자 바람이 살짝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은은 확신했습니다. 흰뱀은 사라졌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사랑의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은은 그 하얀 꽃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을 속삭였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혹시 앞으로 만날지도 모를 새로운 가족에게까지 엄마가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꽃잎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흰뱀을 보내주셔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도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는 엄마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제는 죄책감 없이 엄마를 그리워할 수 있어요. 후회 없이 엄마를 사랑할 수 있고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정은의 고백에 꽃이 더욱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석양빛이 꽃잎을 비추니 정말로 보석처럼 아름다웠어요. 엄마도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아갈 테니까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딸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게요. 정은은 꽃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갈 때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은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방법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